안녕하세요. 방구석 취업 언니입니다. 오늘은 지금쯤 여러분들 삼성그룹 디자인 직군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시느라 늦은 시간까지도 밤샘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저 역시도 대학 다닐 때 밤샘에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항상 느꼈던 게 있어요. 왜 합격작들을 다들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인가. 그런데 사실 저도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 한 2, 3년 정도까지는 계속 제 포트폴리오 같은 걸 숨기고 뭔가 비밀이고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이 있었는데요. 이제 한 8, 9년 차가 돼서 생각해보니까 뭐 이런 게 꼭 비밀인가, 같이 공유해서 같이 잘 되면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돼서 많이 내려놓게 됐고, 여러분들에게 합격작을 공유함으로써 여러분도 삼성그룹에 함께 입사해서 좋은 인재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공개를 하고 해보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은 이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해볼게요. 그럼 앞에 서두가 너무 길었네요. 자, 그러면 합격작을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페이지예요. 다 아시겠지만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이름 간단히 넣고 얼굴이나 이런 것은 넣지 말라고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리고 파일명에 본인 이름이랑 뭐 이런 것들을 넣는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얼굴을 넣지 않는 게 좋으신 것 같아요. 옛날에도 저도 이름을 얼굴 같은 거 넣긴 했는데 그게 이름이랑 뭐 이력 같은 거를 간단히 넣긴 했는데 뭐 그렇게 학교를 넣거나 하는 게 좀 옛날 스타일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그리고 우선은 이 첫 장에서 꼭 들어가야 할 것은 내가 UX 디자이너, 다양한 디자인 직군들, 뭐 그래픽 디자이너, 뭐 있죠? 뭐 VMD, 뭐 다양한 그 디자이너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내가 UX 직군에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나의 타이틀은 한마디로 말하면 유저 익스플로러. 나는 사람을 탐험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깊이 이해하고 공감한다. 경험을 바탕으로 디자인을 한다. 이런 뭔가 나만의 철학 같은 게 담겨 있어야 되고요. 이러한 것들 바탕으로 내가 디자인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뭐 저는 세 가지 꼭지를 잡았었어요. 프로세스, 로지컬, 인사이트. 그래서 프로세스는 결과만큼 중요한 정보 구조 설계 과정이다. 그래서 디자인의 모든 과정 같은 것을 담았다. 그리고 뭐 좀 더 논리적이고 데이터에 근거한 디자인들을 만들려고 했다. 그리고 문제 해결에 있어서 좀 더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사고를 하려고 했다. 이러한 세 가지를 바탕으로 내 디자인을 바라보면 된다라는 걸 담았고요. 이거는 제가 일러스트로 그린 거예요. 뭐 경험의 복합제라고 할까요? 이것도 나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건데, 이 지구이고 여기 경험의 복합체이고 이건 하나의 나를 표현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좀 표현을 해봤어요. 이 표지는 뭐 저만의 것이고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철학을 담아서 이런 식으로 좀 포인트를 녹여서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페이지에는 컨텐츠를 좀 녹여보는 것도 좋아요. 뭐 저는 비슷하게 앞에 있는 프로세스, 로지컬,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이 작품은 몇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몇 가지가 되어 있고 이것은 어떤 목적을 바탕으로 이 디자인을 하였고 내 디자인은 왜 디자인을 했으며 뭐 사용자의 어떤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었느냐에 집중하면서 하였다. 이러한 시각으로 내 디자인을 좀 바라봐달라. 이런 식으로 뭔가 오버뷰 같은 것을 남겼고요. 뭐 어디서 어떤 일을 했고 뭐 이러한 프로세스 같은 것들을 여기 간단하게 컨텐츠에 녹여봤습니다. 이런 게 하나 있으면은 뭐 앞에서 좀 보기 더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보안이 너무 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에서 했던 프로젝트들은 제가 공개를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선은 이 다른 프로젝트들을 먼저 시작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보면은 이런 IF 어워드나 어디서 상을 받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숨기지 마시고 어딘가에다가 이런 로고를 박아서 나 여기서 상도 받았어 라고 뭔가 표현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표현해 주시는 게 좋고요. 앞단에는 이게 어떠한 내용을 바탕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는지 간단하게 적고 뭐 결과물 위주로 정리를 해보시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우선 프로젝트가 이게 어떤 프로젝트인지 여기도 이 서비스가 있는데 이 모급했던 과정들이고 이 과정에서 이게 뭐 이용권이 구매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간은 어느 정도고 어떤 목적으로 하기 위한 것고 이 내용은 이렇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담아주시면 되고요. 보통 서비스 오픈하는 거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IF 어워드나 레드닷 같은 곳에 그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디자이너들이 제출한 그 디자인 결과물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열어보시고 비슷하게 좀 더 디자인한 것을 정리해서 이 포트폴리오 자체도 여러분들이 또 새롭게 또 디자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참고하시고 하면 학생스럽지 않고 좀 더 실무자의 느낌으로 이 학생 좀 다른데 라는 느낌을 좀 받게 하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뭐 타이틀 있고 기간 주체 팀원, 내 담당 역할, 내가 몇 프로 참여했는지 그리고 어느 기간 동안 며칠에서 며칠까지 했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좀 담으시면은 좋아요. 그리고 UX 직구는 결과만큼이나 어떤 과정으로 이걸 문제를 해결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검증 과정이 있었고 어떻게 오픈을 했고 뭐 결과가 어떠했다라는 것들 좀 과정을 담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뭐 보여주는 것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또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상 같은 게 있으면 나는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 포맷을 PPT로 제출을 하라고 하거든요, 보통. PPT이기 때문에 뭐 영상 같은 게 있지만 할 수 없이 담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시나리오 영상복이라는 거 만들어서 URL을 건 다음에 이거 유튜브에 가면 볼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런 거 안 보실 것 같지만 이 프로젝트 마음에 드네? 이렇게 하면은 이 시나리오 가서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상 만들어 놓은 거 연관된 것들 뭐 자료들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 걸어서 URL을 적극적으로 남기시는 것도 좋고요. 뭐 기간 주체 이런 건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할게요. 그리고 간단하게 뭐 누구를 위한 어디서 사용하는 언제 왜 사용하는지 이렇게 뭐 간단하게 서비스를 요약해서 이미지화 시켜서 보여주는 것도 뭐 빨리빨리 워낙 지원자들이 많으니까 금방금방 넘어가니까 이런 것들도 정리해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좀 좋은 방법인데 보통 더블 다이아몬드 프로세스 이용해서 많이들 문제 해결하시잖아요. 근데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이런 사진 같은 거 많이 남는데 포트폴리오에는 이런 거 안 녹이고 거의 다 뭐 날려버리거나 데이터 버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러한 것들을 내가 어떻게 발견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체화했으며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과정 그리고 또 다시 디자인을 하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쳤고 또 다시 결과 도출을 위해서 어떻게 아이디어를 확장하였고 또 어떻게 또 아이디어를 축소시켜서 또 유저 테스트를 어떻게 했고 또 어떻게 가치를 또 확보했는지 이러한 과정들을 다 날리지 마시고 이렇게 세세하게 정리를 하면 이 학생은 정말 깊이 있게 사고해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우리 회사에 와서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잘
인사이트를 도출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다 데이터를 업데이트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저 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포지셔닝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날려버리고 디자인 결과물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입사를 하시면 UX 직군은 기획 부분을 많이 담당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사고를 바탕으로 이 서비스를 어디에 포지셔닝으로 매핑을 해서 어떤 유저 인터뷰를 통해서 고객의 이러한 터치 포인트나 페인 포인트는 어떻고 이러한 과정들을 사실 조금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다 버리지 마시고 한 페이지에 다 이걸 넣으려고 하지도 마시고 페이지 구에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뭔가 표현을 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것,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정의를 했고 어떻게 도출을 했는지 이 모든 과정들도 좀 더 비주얼라이징하게 해서 보여주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 저니맵이나 이러한 것들, 그리고 디바이스에 대한 시나리오 같은 이러한 것들도 놓치지 마시고 다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을 다 안 보여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유저 테스트 같은 부분도 어떻게 평가를 했으며 원래 디자인이 이랬는데 어떻게 변했다라는 것까지도, 테스트 결과까지도 어떻게 개선했다, 이런 것들도 다 담았어요, 저는 사실. 면접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런 부분, 특허 낸 거, 이런 거 크게 써야겠죠? 이러한 부분 좋아하고요. 실제로 삼성그룹에 오시면은 특허를 내는 게 자기 실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되게 좋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디자인 특허 같은 거 낸 게 있으면 좀 크게 써붙여서 나 특허도 냈다 라고 표현을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요거는 디자인 학회에서 발표를 했던 건데 이러한 부분도 이러한 디자인들이 있다. 졸업 논문이고 이런 프로젝트다. 문제점은 어떻고 어떤 개선을 했다라는 걸 썸머리 정리해서 표현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문제점이랑 개선 방안 같은 것도 안 볼 것 같지만 프로젝트가 마음에 들거나 우리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유사하다고 생각이 들면 이런 것도 다 보기 때문에 UX 직군 분들은 어떠한 방법론을 사용했는지, 정보 구조도를 어떻게 설계했는지, 설계를 하는 거니까요, 결국. 이러한 것들도 놓치지 마시고 넣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나 그래픽까지도 좀 할 수 있어. 이러한 부분들도 놓치지 마시고 같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이 여기도 프로토타이핑 한 것이나 아니면 정보구조 설계했던 과정, 어떤 문제를 발견했고 어떤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도출하여 프로토타이핑 했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놓치지 마시고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비주얼적인 것들만 보여주시다기보다는 이러한 것들, PPT로 만든 것들을 여기 그래픽해서 얹힌 거거든요. 그래서 PPT로 정보구조 설계하신 거, 그런 것들도 놓치지 말고 이러한 걸 바탕으로 설계를 했다. 그래픽적으로는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럼 뭔가 좀 더 서비스를 많이 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고민을 많이 한 사람?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도 고민하지 마시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역량들을 마구마구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앱 디자인도 할 수 있다. 그래픽적인 거 라든지 아니면 이거는 서비스 디자인인데 이러한 것들도 수행 내용은 이러하고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문제를 발견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거 리서치나 이러한 부분 현장 점검했던 단계들인데 이러한 사진들도 놓치지 않고 다 넣었어요. 그리고 그래픽적으로 어떤 개선을 했는지, 그리고 디자인은 어떻게 나왔었는지 이러한 것들을 쭉 담아서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